네. 김응동 선생님께 드리는 동영상을 네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신촌 세브란스 신경소아과 김응동 선생님. 네. 제 딸 서동이의 주치의십니다. 네. 네. 저는 김응동 선생님한테 저기요. 네.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처음 찾아갔던 게 1992 년도예요. 그때는 고창준 박사의 환자였어요. 네. 그런데 1997 년도에 고창준 박사님이 아유 퇴원도 입원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한테 MRI를 찍어 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해를 한 거예요. 엄마 마음에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 당시 70만 원 고스란히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70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국어를 해서라도 뭔가 치료 방법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그 MRI를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성 뇌수종은 후천성 병이래요. 그리고 저기가 발병 원인이 심장병 수술 그 시기를 놓쳤던 것이 악성 뇌수종의 발병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 딸의 병이 선천성 심장병 수술 시기를 놓쳐야만 했던 이유는 교학사 때문에, 교학사의 악랄한 그 착시 때문이었고요. 그 발병 원인을 고쳐버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MRI를 찍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러고는 그 발병 원인을 MRI 그 진단 결과를 조작해 가지고 아주 뇌가 형편없이 망가진 선천적인 기형아로 알고 보니까 그런 장난이었어요. 아우 정말 소아신경학과에서 고창준 박사님은 제일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권위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이따위 짓거리에 동원을 시키나. 저는 아무튼지간에 그런 생각이었어요. 고창준 박사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부역자로 써먹다 못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까지도 그렇게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짓거리로 내모는 검찰 왕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제 딸이 18살이 됐을 때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턴 선생을 시켜가지고 저 김웅동 선생님한테 언제 넘어갔는지 몰라요. 아무튼지간에 이따위 짓거리를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MRI를 조작한 거라면 병원만 옮기면 된다. 그렇지만 이거 검찰이 한 짓이다.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그따위 전부 부역자로 또 써먹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여기저기 병원 옮겨 다니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 병원 저 병원 다 부역자로 넘어가는 꼬락서니 나 안 보고 싶다. 그래서 검찰이 죽이겠든 살리든 네 나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내 남편하고 내 딸의 목숨을 맡겨버린다. 나는 병남은 난 절대로 병원에 안 간다. 그냥 앓다가 죽을 것이다. 네, 제가 인턴 선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MRI 진단 결과를 제대로 저한테 베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네, 아무튼 간에 김웅동 선생님한테 바뀌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쁜 소리 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그 바뀐 주치 선생님과 면담하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저 선생님 안 찾아갔어요. 그냥 다른 선생님들 그 일반 선생님들 그 하실 때 가서 약 처방 받아서 오르필 그것만 처방 받아서 그냥 먹이면서 그리고 경기를 해서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한 번도 안 내려와 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그냥 아무런 원망도 없고 아무런 적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 제가 선생님을 뵙자고 청해야만 했어요. 그거는 검찰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위해서 그날 아이가 경기를 해서 저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성인병동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병동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못된 짓 할 때 병원 그 소아과 구역에서 옮겨서 이상한 데다가 갖다 놓고 그따위 짓을 몇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수법을 사용하는지 당해봐야만 알죠. 그거 안 당했다고 싸우면은 신촌세브란스에 못 있죠. 그저 묵묵히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묵묵히 당해드려야만 아이의 생명을 맡겨버릴 수 있죠. 그냥 당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 날은 달랐어요. 기세가 달랐어요. 이건 당하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싸워야 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맞섰죠. 그리고 김웅동 선생님 면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 처음 김웅동 선생님하고 만난 거고요. 저는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한테 요청했던 건 그거 한 가지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바닥인지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그런 뜻이었죠. 선생님 김웅동 선생님이 순순히 검찰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굳이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성인병동으로 보내라고 난리를 치게 성인병동으로 입원해야 된다고 난리칠 이유가 없었겠죠. 선생님이 그거 못한다고 버티셨기 때문에 성인병동으로 보내기 위해서 맨날 한 2달에 한 번씩 제 딸이 경기를 했어요. 그 2달에 한 번씩 경기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서는 저를 성인병동으로 보내겠다고 제 딸을 그러고 저는 성인병동으로 절대로 못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아이가 입원할 때마다 퇴원 후에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제 딸의 경기는 경기 시작할 때 그냥 116에다 전화를 걸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경기하는 아이를 저기죠. 그래도 택시를 타고 다녀야 했던 때도 있거든요. 어린아이 때. 그 어린아이를 경기하는 아이를 병원에 옮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언제부턴가 119에 전화만 걸면은 옮겨 주더라고요. 복지국가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병원에 가서 아티반 4mg 하고 링거 한 병 맞고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제 딸은 아주 원기왕성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악성뇌수종 되게 겁을 먹고 얼마나 고생시킬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고생이니까요. 진짜 고맙고 감사했어요. 원기왕성한 아이가 돼 가지고 태어날 때 저기에요. 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영천시장. 2015년도에는 영천시장 앞에 살고 있어요. 저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 옥바라지 골목에.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버스 타고 택시도 안 탔어요. 버스 타고 영천시장까지 와서 영천시장 한 바퀴 다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들러서 지가 사고 싶은 장난감 하나 들고야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 이후에는 아이가 그렇게 못했어요. 갈수록 퇴원할 때 증상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는 제가 퇴원할 때 다음번에 아이가 또 경기를 하면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서 1000명을 기다리자. 집에서 그냥 1000명을 기다리자. 병원에 안 오겠다. 그게 2017년 5월 달에 퇴원하기 전에 제가 그거 저기 한 거예요.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날 저는 신촌세브란 그 젊디 젊은 그 의료진이 2017년 5월 달에 저기요 응급실이 다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을 적에는 그 저기가 응급실이 다 비어 있었어요. 수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또 뭐 성인구역으로 가라고 그러고 저기 하니까요. 저도 결사적으로 못 간다고 싸우고 그러다가 제가 선생님들은 저를 도와주지 못하셔도 저는 선생님들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소리 듣고 그 젊은 선생이 119에다 전화를 건대요. 아니 112에다가. 그래서 걸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진짜 걸었어요. 저는 근데 입건을 하겠다고 뭐 경찰관이 왔는데 입건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한 2시간 좀 있다가 다시 와서 입건을 했어요. 입건을 해야 된대요. 기가 막혔어요. 입건해서 제 제목이 응급진료를 방해를 했대요. 제가 거기 응급진료 없었어요. 그냥 접수만 했어요. 그날 응급실이 대대적으로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느라고 경찰관하고 얘기하느라고 저는 제 딸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완기왕성해져야 되는데 아이가 점점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저기가 사단이 있나 보다. 그냥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런 거 더 이상 맞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흔들어 깨도 네 잠도 못 깨요. 그런데도 네 제가 퇴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간호사 선생님이 얼씨구나 하고 와서 네 링거부터 띄워 주는 거는 네 거기에 네 이상한 게 들어 있을 적에는 네 금방 띄워 주셔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안 들어가 있을 적에는요. 네. "에이 다 맞고 나가요." 네. "다 맞고 나가요." 그래요. 선생님들이 네 이상한 거 없을 적에는 다 맞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네 이상한 게 들어갈 적에는 네 얼른 와서 득달같이 네 띄워 주셔요. 네. 아무튼지 간에 그날 네 저는 네 경찰에 입건됐고요. 예. 응급진료법 네 이제 위반죄로 네 응급진료 방해죄로 네 입건이 됐고요. 그것도 네 응급진료 하는데 네 제가 네 악을 쓰고 뭐 하면서 네 행패를 부려 가지고 네 저기를 했다는 네 제목이었어요. 그러더니 또 네 취하를 해 가지고 네 제 죄를 면하게 해 주셨다고 네 큰소리 치시더라고요. 예 경찰관이. 네 그리고 네 제 딸은 잠에서 깨지를 못했어요. 3 시간 이상 네 푹 잤는데도 못 깨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도 못했어요. 네. 택시도 제대로 못 타서 네 병원에서는 네 그 직원들 부탁 가지고 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내리지를 못해 가지고 네 막 예 제 딸을 흔들어 깨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안 그러면 너 집에 못 올라간다고. 네 발로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동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일어나. 우리 집까지 가야 돼." 예. 제가 아이를 다그치니까 네 제 딸이 네 정신을 차려 주더라고요. 근데도 네 비탈이에요. 네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저 그때 말도 못하게 허리가 아파서 네 허리를 다쳐 가지고 허리를 못 쓰던 중이었는데 네 아무튼지간에 네 그러고 네 장이 녹아내리고 위가 녹아내리는 병이 났어요. 장이 위에 그래서 네 우유하고 밥 먹는 게 전부인데 제 딸은 네 우유하고 밥도 못 먹고 갔어요, 죽기 전에. 네. 그렇게 네 2017년 5월 달에 퇴원한 후부터 네 저는 네 다음번에는 네 또 경기를 하면은 제 딸하고 저하고 영원히 이별을 할까 봐 예 경기 안 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네 죽을 것 때가 되니까 네 또 약도 안 먹고 뺀질뺀질 뭐 그렇게 네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네. 제가 네 김응동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2월 10 2월 17일 9월 28일 날 네 새벽 6시 아이가 또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네 119에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왜? 이번에 병원에 가면은 신촌세브란스 예 그 응급실 의료진이 내 딸을 죽이고야마는 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될 것이라는 그 예감 때문이었어요. 네. 그것이 네 저의 단순한 예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네 직접 체험하면서 통찰하면서 또 네 성령 하나님이 네 저한테 네 어떤 네 그 선견지명 같은 거를 주신다면은요. 네 항상 네 저는 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예요. 그거는 네 성령님이 시켜 주시는 대로 알려 주시는 대로 네 실행을 하자는 뜻이었어요. 아무튼지간에 네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네 그날 네 또 미련하게 병원에 갔다면 네 주치의 선생님이 김응동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네 따져야 될 일들이 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인마로 만들지는 말자. 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해야만 되는 대한민국에 정말 말이 안 되는 풍토 분명히 갈아엎어 드리려면 이렇게 선생님들 살인마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저는 아티만 3mm 그릇만 맞으면 되는 제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일 날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재발 방지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제 딸의 MRI 진단이 정말 제 겁니까? 제 딸 거 맞습니까? 그거 터무니없는 아이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병원 쪽에 문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제 남편의 MRI도 그렇게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MRI가 남의 거를 가지고 당신 딸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퉁박을 못 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이 참 기가 막힌 나라라는 거죠. 석공 사건 일어났을 때는 서울대학 정말 쟁쟁하신 교수급 의사 선생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일일이 다 그거 석공 사건에서 부장판사가 당한 저기는 0.5cm 정도의 창상이라는 거예요. 구급대원 구급 일지에. 그러니까요. 저는 신촌세브란스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뻔히 당하면서 0.5cm의 창상을 석궁에 맞은 상처로 뭐 설명하시고 뭐 환자의 뭐 용태를 설명하시고 뭐 그러는 생쇼에 동원이 되는 대한민국의 정말 서글프고 그 현실이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고 바로 잡고야 말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김은동 선생님한테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유는 도대체 제 딸이 왜 사망했는지,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그냥 설명을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의 주치 선생님이 김은동 선생님이었고 2015년 3월 1일 날 내가 김은동 선생님과 처음 만났고 언제 제가 김은동 선생님 제 딸이 김은동 선생님 환자로 저기 됐는지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보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한 번도 응급실에 저기를 안 오시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맨날 성인구역으로 가라고 닥달을 받았다는 거는 선생님이 단호하게 노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성인구역으로 가라는 닥달을 받아야 했었고 선생님은 또 저한테
네,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네, 알아달라고 당부를 하셨고, 또 그리고 나서 네, 6개월 동안 네, 몽골에 다녀오셔야만 했었고, 네, 그게 아마도 네,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몽골까지 갔다 오셔야 되는 거일 것 같다라고 제가 짐작을 했고, 네, 여러 가지로 네, 고마운 것도 있었고, 또 네, 저도 네, 좀 생색을 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역자가 되라고 하면은 그거 감히 네, 거절할 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거를 네, 좀 제대로 예, 주지시켜서 네, 그냥 내 부역자 노릇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네, 를 앞세워서는 네, 그런 거를 주지시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나마도 네, 단호하게 놓으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귀양살이 아닌 기양살이도 갈 수 있고, 네, 환자 보호자가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예, 부탁할 때 의사는 의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네, 알아주십시오라고 네, 말씀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라면 네,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네, 신천세브란스 병원 의사님들도 네, 검찰이 그저 네, 수시로 네, 수시예요. 네, 제 남편, 제 딸, 네, 말도 못하게 네, 수시로 네, 부역자 노릇 또 네, 하시는구나. 이번엔 또 무엇을 위한 네, 부역자 노릇이고 제발 좀 네, 네, 그런 거 네, 많이 당하면서 네, 제 딸이 사망했다는 거는 네, 선생님 알고 계실까요? 예, 그 다음에 네, 병원에 안 찾아가고 아무런 연락도 안 드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제 딸이 네, 사망했다는 거 선생님은 네,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지 간에 왜 내가 네, 경기를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갈 수가 없었는가. 네, 그거는 이번에는 네,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내 딸을 처치하고야 말 것 같다라고 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앉아서 천명을 기다렸는데 네, 검찰이 제 딸을 예, 살해를 했어요. 근데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9월 28일 날 사망한 아이가 10월 3일까지 예, 식었던 일이 없어요. 그냥 따뜻해서 저는 네, 하나님이 예, 저한테 제 딸을 돌려주실 건가? 우리 딸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예,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예, 차가운 데다가 아이가 죽었으면은 그 당장 내 장례치를 준비를 했겠죠. 10월 5일까지 10월 3일까지 왜 기다려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네, 지극히 당연한 예, 절차에서 벗어났는데, 네, 제가 정신 나간 여자라, 네, 벗어났다는 거죠. 차갑게 식었던 아이를 놓고, 네, 아이가 네, 방바닥을 너무 뜨겁게 해서, 네, 아이게, 예, 5일 동안에 아이의 시신은, 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부패했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죽고 나서 뭐 이상한 진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제가 곡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네, 갔니 동이야 잘 가라. 네, 그리고 네, 조용히 저 혼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가 네, 원격 조정을 통해서 제 딸을 살해했다면 네, 언제 끝장을 내야 되는지 그거 네, 중단을 해야 할 때가 언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그걸 확인을 못해서 계속해서 그 진동을 만들어냈나 봐요. 네, 10월 3일 날 그게 네, 잠깐 끝났어요. 그 10월 4일 날이 네, 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몇 시간 후에 예, 다시 시작하니까 아이가 차갑게 식던 예, 그 시신이 다시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딸 죽은 게 맞구나.
네, 그 진동이 다시 시작돼서 차갑게 식었던 아이가 다시 네, 따뜻해졌기 때문에 제가 네, 비현선자 신고를 하고 네, 그때부터 네, 아무튼지간에 왜 그렇게 네, 죽은 아이가 예, 식었던 일이 없는가? 네, 당신들은 도대체 네, 제가 서대문 경찰에 도착했을 때 예, 교역자 두 분이 풀려 나와 있었어요. 제 딸이 사망했는데 왜 교역자들이 두 분이나 네, 서대문 경찰서에 와야 돼요? 네, 제가 예, 그 참고 예, 진술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예, 밖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네, 저게요. 네, 교인들 세 분이 예,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니 도대체 네, 이 양반들을 도대체 왜 서대문 예, 경찰서가 예, 이렇게 불러서 예, 지금 네, 추석비만 저기 추석 명절 저기 뭐야 세기 위해서 바쁜 분들을 왜 여기다 이렇게 불러다가 놨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거나 저러거나 네, 아무튼지간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까지도 검찰이 네, 그 사람들 시켜서 내 딸 죽일까봐 나는 네, 2017년 9월 28일 날 제 딸을 네,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로 네, 모시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동안에 병원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네, 5월까지 예. 왜 병원에서는 그렇게 네, 맨날 네, 저를 네, 성인구역으로 보내려고 네, 제 딸을 성인구역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며 도대체 네, 2015년 2017년 5월달 네, 제가 예, 응급 뭐 의료법 예, 방해죄 네, 그런 걸로 네, 재수를 당해야만 했던 예, 원인이 무엇이며 네, 그런 것들 네, 도대체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네, 왜 그렇게 번번이 네, 제 남편 예, 저기에요. 네, 1998년 11월 달 예, 11월 달에 11월 9일 날이네요. 예, 투석과 비투석 사이에 걸려 있는 네, 만성 신부전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대요. 네, 그리고 또 2008년 3월 달에는 예, 폐부종이라고 기도삭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 기도삭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네, 그냥 네, 인공호흡기 달고 네, 고생하다가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네, 죽어야 된다고. 네, 그 소리 듣고는 네, 기도삭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죠. 단호하게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네, 데리고 나가래요. 네, 폐부종 아니라고. 네, 그 당시에 네, 고모부가 예, 병원비를 다 대되겠다고 네, 100만 원을 갖다 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제 남편을 죽여놓고 네, 고모부를 앞세워 가지고 폐부종으로 죽은 걸로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고모부는 그 당시 폐부종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폐부종으로 당뇨에 의한 폐부종으로 네, 조작을 해서 어떻게 네,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 그 의사들을 그렇게 예, 앞세우고 또 가족 대학 교수인 가족을 앞세우고 네, 이 검찰 왕국 예, 이 부역자가 네, 저기 뭐야 네, 전부 부역자를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네, 이 예, 터무니없는 네, 이 부패 구조를 네, 이번에 네, 제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예, 이렇게 네, 문제로 제대로 네, 또렷이 그냥 떠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신뢰 무릅쓰고 김웅동 선생님은 네, 거기에 네, 그렇게 네, 깊숙이 개입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리고 네, 이렇게 공개적인 차원에서 제 딸은 네,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5일 동안 식지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2017년 9월 28일 병원으로 네, 경기하는 제 딸을 네,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선생님들을 시켜서 네, 제 딸을 죽이고야 말 것 같다는 네, 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네, 그랬으면은 네, 제 딸을 조금 더 예, 살았던 게 아니고 예, 말도 못하는 네, 그 경기를 했어요. 전 경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경기하는 아이가 갑자기 네, 정신 차렸어요. 근데 네, 제가 제 딸한테 동이야, 하나님이 널 데려가실 것 같다 했더니 먼저 가 있어, 엄마 따라갈게 그랬더니 싫어, 엄마랑 같이 가 그랬어요. 제 딸이 경기하던 아이면은 내 그런 이제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죠. 그게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원격 조정에 의한 네, 살인, 네, 원격 조정에 의한 네, 고문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제4차 산업시대, 산업혁명 시대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네, 공개해 버리는 거하고 누군가가 그거 기다려 예,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희생이 네, 희생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네, 이렇게 공개적인 차원에서 제 딸의 네, 4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네, 제 딸이 2017년 9월 28일 날 사망했습니다라는 보고도 드리고 네, 제가 네, 경기를 하는 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원인은 네, 선생님들이 살인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네, 그런 네, 2017년 예, 5월 달에 예, 그 신선세브란스 그 예, 응급실 그 젊디 젊은 네, 레지던트겠죠. 예, 선생님한테 제가 했던 말. 네. 선생님들은 저를 네, 도와줄 수 없지만 저는 선생님을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 네, 그거를 네,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로 제 딸을 네, 실행했다는 네,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정말 네,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 네, 그게 네, 그렇게 막 마구 남발될 수 없는 네, 대한민국. 네, 만드시는 일에 네, 선생님들도 네, 그동안 네,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하셔야만 됐던 것인지 네, 그거 네, 조용히 예, 입 다물고 계시면 네, 쉽게 네, 무너질 수가 없겠죠. 그 정말이다. 네, 정말 네,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네, 그런 것들을 제발 좀 네, 좀 네, 적극적으로 네, 공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예, 우리 세대에서 끝나고 갑시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치욕적인 삶,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정정당당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네, 정말 네, 가당치 않은 인생 네, 길로 들어서는 거겠죠. 네,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자기 인생 정말 지극정성으로 네, 만들어 나갈 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예, 만들어 예,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